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이버와 스타트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혁신, 오픈 이노베이션 세션에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본 세션의 3위를 맡은 아나운서 라윤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세션은 네이버 클라우드와 네이버 클라우드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대표님들을 모시고 생생한 이야기와 또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나누고자 마련된 시간인데요. AI 라이더를 통해 네이버와 협력하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AI 생태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시간은 네이버와 스타트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혁신, 오픈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네이버 클라우드의 박우철 매니저님께서 말씀 준비해 주셨는데요. 발표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박우철 매니저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박우철입니다. 저는 오늘 SOA라고 하는 서울 오픈 이노베이션 얼라이언스의 AI 분과장으로 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많은 지원해 주셨던 서울시와 또 SBA 또 유니모토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년 한 400개 정도의 스타트업 만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도 해드리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상생해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스타트업 만나다 보니까 가장 어려워하시고 또 필요로 하시는 부분이 바로 기업과의 협력이더라고요. 어제와 오늘 트라이브리싱 행사만 보더라도 오픈 이노베이션의 세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기업과의 협력이 얼마나 관심이 많고 어려운 요소인가를 알 수 있기도 하네요. 저는 오늘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그 실무자의 입장으로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는가를 소개해드릴 예정이고,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다섯 분의 대표님 모시고 패널 토의까지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네이버와 스타트업이 함께 만드는 혁신,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기업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기업들이 매년 최고의 성과다라고 언론에 자랑을 하면서 내부에서는 우리 여전히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듣게 되면은 기업의 본질이자 숙명이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이니까 우리 회사 안전한데 대표님들이 위기의식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야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기업의 수명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S&P 500 인덱스 기업의 수명을 보게 되면 1980년도 한 35년이었던 기업의 평균 수명이 최근에는 약 15년 정도로 급격하게 짧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매우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명이 계속 짧아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2000년도에서도 이제 글로벌 기업 가치 상위 10개 순위에 있던 글로벌 기업 중에서 지금까지도 이 순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단 한 곳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또 혁신을 만들어내고 생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대목이죠. 혁신의 사례를 한 가지 보게 되면 애플의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2000년도 초반 MP3 플레이어 시어정은 아이리버가 선점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이팟이 출시하고 나서 아이리버는 경쟁력을 급속하게 잃게 되죠. 아이리버는 단순하게 CD를 중심으로 음원을 다운받고 즐길 수 있는 그 제품에 불과했다며 이 아이팟은 아이튠즈랑 결합을 하면서 다양한 컨텐츠를 또 디지털 음원으로 다운받을 수도 있게 만들면서 CD 중심이었던 음악 산업을 디지털 음원을 다운로드하는 음악의 방식으로 그 패러다임을 아예 바꾸게 되면서 혁신을 만들게 됩니다. 이 외에도 아이폰이라던가 아이맥과 같은 다양한 혁신 제품을 만들면서 애플은 글로벌 1위 기업이 되기도 하죠.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도 그 국가의 GDP 25%나 담당을 했던 노키아 휴대폰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휴대폰, 모바일에 대한 전환의 패러다임을 따라가지 못하고 쇠퇴하게 되었고요. 최근에는 나이키가 더 이상은 혁신적이지 않다라는 내용과 함께 나이키의 왕조의 몰락에 대한 키워드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이버 역시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과거 네이버는
검색, 쇼핑, 페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꾸준히 혁신을 하면서 성장을 해왔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된 시장인 만큼 더 이상 안주하고 도전하지 않거나 가지고 있는 걸 지키기에만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검색의 구글, 영상의 유튜브, AI의 오픈 AI 등 다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 모든 기업들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해서 글로벌 경쟁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혁신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전통적으로는 폐쇄형 혁신 방법을 많이 사용했죠. R&D를 중심으로 내부에서 아이디어를 만들고 시장에 출시하면서 혁신을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아이디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됐죠. 맥킨지에서는 이것을 거대한 가속이라고 표현하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대담하고 민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급격하게 발달을 하면서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실제로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처럼 R&D에만 의존하게 되면 기술의 다양성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픈 이노베이션, 외부와 협력을 하는 오픈 이노베이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말 그대로 개방형 혁신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또 밖에서 안으로가 결합되어 있는 이 역동적인 프레임워크는 외부에서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가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 혁신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이 개방형 혁신, 오픈 이노베이션의 한 가지 사례를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예를 한 번 더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의 협업을 통해 지금도 빙이라던가 코파일럿과 같은 AI 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가고 있죠. 이런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이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20년이 넘도록 위대한 기업에 있게 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레고의 경우에는 크라우드 소싱 방법으로 대중들이 실제 제품 생산 과정에 참여를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양산한 제품들의 수익을 이런 소비자들과 나누는 방식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글로벌 포브스 300기업의 52.4%는 이런 방법으로 스타트업과 협업을 해나가고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상위 기업의 경우 하위 기업보다 약 2배 이상 스타트업과 협업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스타트업과 협업하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인정하고 있다는 지표이기도 하죠. 네이버 클라우드 역시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나가고 있는데 경험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혁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희도 제가 이제 실무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몇 가지 오픈 이노베이션의 애로사항을 보게 되었는데요. 먼저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나가는 여러 가지 기관에서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영국의 500명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61%의 창업자들은 혜택이라던가 성장할 수 있는 밸류에드 프로그램을 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92%의 기관이라던가 투자자는 제공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5명 중 3명은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입장 차이가 굉장히 컸던 건데요. 스타트업은 혜택이 너무 부족하다, 너무 실용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기업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줘봤자다, 또 너무 바라기만 바란다라는 등 서로 상호간에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저도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가끔은 이제 너무 바라기만 하거나 당연시하는 스타트업을 보게 되면 조금은 속상할 때도 있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장 차이가 이해는 되지만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팀워크는 중요합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불신이 생기게 되면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진행될 수가 없겠죠. 또한 프로그램 자체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요. 프로그램이 기업의 성장, 스타트업의 성장보다는 과제를 완성시키는 데 포커싱 되어 있다는 겁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리스크를 지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시장 검증하고 PMF,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아가야 되는데 과제는 과제를 안정적으로 완수하는 거에만 목적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업들에서는, 스타트업들에서는 이렇게 혁신을 만들어내기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시장의 니즈에 맞지 않는 상품을 만들어 가다가 쉽게 피보팅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과제를 완성해야 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과제의 기간도 꽤 짧은 편입니다. 대부분 6개월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기업이랑 스타트업 혁신을 만들어내기엔 짧은 기간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NDA를 체결한다던가 그냥 미팅을 몇 번 진행한다던가 MOU를 체결한다 이런 것들이 이 오픈 이노베이션의 성과로 측정되기도 합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의 본질인 혁신을 만들어가기에 좀 오히려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스타트업과 기업의 경우 이 리스크를 함께 나누고 있지는 않다라는 건데요. 대부분의 경우 스타트업에서만 리스크를 가져갑니다. 스타트업은 런웨이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성과를 또 만들어내고 다시 투자를 받아서 런웨이를 늘려나가야 되는데 대기업의 경우는 조금 더 리스크를 가져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의사결정도 늘어지게 되고 스타트업은 마음이 급하겠죠. 게다가 극단적으로는 쉽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스타트업과 협력 관계를 쉽게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스타트업이 생긴다면 다시 기업과의 협력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기업과 스타트업이 혁신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에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리스크를 좀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제를 제공하는 정부는 스타트업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혁신을 만들어가는 조직인 만큼 어느 정도 피보팅하는 것들도 좀 감안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플랜만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플랜을 같이 세워줘야 됩니다. 기업의 경우 SI 투자를 수반하여 스타트업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고요. 내부에서도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오픈 이노베이션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전결권을 가져갈 수 있을 준비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무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목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관점에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오픈 이노베이션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협업이 가능한 스타트업을 찾는 데 집중한다는 겁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많이 해보고 있어요. 많이 하면서 서로 간의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 딜 소싱, 딜 테스팅 과정, 스타트업 함께 할 수 있는 스타트업 찾고 아젠다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과정에 집중을 합니다. 심사라던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미팅을 많이 하면서 협업이 가능한지를 찾아내는 거죠. 협업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아젠다가 발견되고 나면 시장 검증을 같이 하는 데 집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저희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하여 공동 마케팅 활동, 공동 세일즈 활동을 하면서 시장에서 이 제품이 진짜 필요한 것인가, 어떤 보완을 거쳐야 되는가를 함께 검증해 보고 있고요. 저희가 스타트업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실제 고객들을 만나거나 이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서비스를 테스트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기회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시장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검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기도 해요. 이렇게 어느 정도 PMF를 찾았다, 저희와 시장 검증을 같이 했다라고 판단이 드는 기업이 보인다면 투자를 함께 검토하고 SI 전략적인 투자를 검토해서 투자를 통해 서로 쉽게 포기하지 않는 관계를 만들고 기술력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저희 상품에 내재화시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해나가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시장 검증을 같이 했던 캠페인 중 하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AI 라이드라고 하는 저희가 프로젝트 꽃 사무국과 함께 만든 캠페인인데요. 이것은 소상공인과 창작자를 위한 AI 서비스를 함께 만드는 네이버의 캠페인이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크게 아웃바운드 방법과 인바운드 방법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이 AI 라이드는 저희의 하이퍼클로바 X라고 하는 LLM,
거대 언어 모델의 기술력을 제공하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함께 시장 검증을 해나가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크레딧이라던가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한 기술과 기술 지원 활동을 통해서 서비스를 만드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요. 실제로 테스트 베드 검증 캠페인을 위해 소상공인분들을 저희가 대신 모객해드리고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인터뷰나 줌 인터뷰 등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보완하고 확장해 나가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컨퍼런스에 참여하셔서 또 서비스를 저희 우측에 보이시는 네이버 기획관에서 소개하고 있기도 하죠.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왜 하는지 또 어떻게 해나가고 있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발표 끝나면 우측에 있는 저희 네이버 기획관에 들리셔서 함께했던 스타트업 분들의 서비스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와 협력에 대한 것들도 문의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패널 토의를 통해 5분의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이버 클라우드 박우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가 켜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이버 클라우드 박우철 매니저님께서 멋진 강연 전해 주셨는데요. 함께할 혁신 파트너 기다린다라는 따뜻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AI 라이드를 통해서 네이버와 협력하고 있는 스타트업과의 패널 토크 곧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박우철 매니저님의 리드로 진행되겠습니다. 5분의 스타트업 대표님들 모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전하게 등단해 화면 주시고요. 이거 자리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 화면 이거 어제 띄워주시기로 했는데. 네, 네이버 클라우드 프로젝트 꽃 AI 라이드 함께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 모셨습니다. 매니저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올라오시는 동안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빨리 올라오셨네요. 오늘 패널 토의에 참여하시는 대표님들은 작년에 지금까지 이어서 진행하고 있는 AI 라이드라고 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소상공인을 위한 AI 서비스를 만드는 저희의 캠페인에 참여하셨던 대표님들입니다. 소상공인 문제 해결에 진심이신 5분의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소개 듣고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와드레 대표님부터 순서대로 짧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드레 대표 박지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랩의 대표 이주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다랭크를 운영하고 있는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 프랜차이즈의 CAIO를 맡고 있는 강수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트송 뮤직에서 CTO를 맡고 있는 이승우라고 합니다. 네, 인사 감사합니다. 모두 소상공인을 위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다라는 공통점이 있으시고 또 AI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간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드랩의 이주환 대표님께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대표님, 간단한 소개와 함께 왜 소상공인의 문제에 집중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드랩은 생성형 AI로 상업용 콘텐츠, 상품 사진이나 광고 소재와 같은 것을 생성형 AI로 생성을 하고 이를 통해서 광고 집행 자동화까지 해주는 솔루션입니다. 사실 소상공인을 보시면 아무래도 좀 제한된 비용과 시간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판매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고 매출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인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상업용 콘텐츠를 얻는 이런 과정들에서는 100% 다 재래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들의 니즈와 전혀 다르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생성 AI로 기존 대비 시간을 거의 10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효과는 5배 이상 올리는 이제 솔루션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용자가 정말 본인이 판매하려는 물건을 간단히 찍어서 올려만 주더라도 배경, 조명, 그림자, 카피라이트, 심지어 사람 모델까지 생성을 해서 바로 커머셜리 활용 가능한 이미지를 만들어 드리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광고 집행을 자동화해서 매출도 최대한 5배까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효율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여줌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분들이 정말 더 쉽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 프랜차이즈와 썬데이 띵커 대표님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서비스와 함께 생각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이 프랜차이즈 대표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마이프차는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와 또 그런 프랜차이즈 브랜드 창업을 고려하고 계시는 예비 사장님들 사이에 연결을 시켜드리는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 창업을 할 때 출점 지역을 전략적으로 또 데이터 기반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런 배우 세대, 유동 인구 그리고 매출 정보 등과 함께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기존 그 매장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함께 보여드리는 마이프차 지도 서비스를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네이버 클라우드와 함께 AI 라이드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희가 좀 착안했던 서비스는 그 권리금 평가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되는 사례들을 보니까 신규 창업 못지않게 양도 양수 거래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거래 과정에서 그 어떤 신뢰할 만한 그런 자본이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부르는 게 값이고 시세가 명확히 형성되어 있지 않고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사람들마다 관점의 차이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AI 기술 지원을 받아서 또 저희가 그동안 마이프차를 운영하면서 쌓아 올렸던 많은 어떤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그 소상공인 분들 입장에서 내 매장의 권리금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평가받을 수 있는 그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AI로 적정 권리금을 평가를 하고 또 알기 쉽게 그렇게 그 거래 전략 같은 것을 좀 추천해 드리는 그런 형태의 권리금 계산기 서비스를 이번에 함께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썬데이 띵커 대표님께서도 저희 판다랭크는 소상공인과 창작자분들에게 온라인 마케팅을 분석해주는 서비스이고요. 저희 회원은 약 30만 명 정도로 소상공인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만든 배경은 온라인에 정말 방대한 커머스 데이터와 SNS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걸 소상공인이 활용하기가 너무 힘들고 소상공인이 이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활용하고 인사이트를 얻기가 정말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들은 올해 소상공인분들에게 상품명이나 상세 페이지를 AI로 생성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네이버와 함께 사진만 넣으면 글을 작성해주는 AI까지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구찜집 60대 사장님이 본인 오프라인 가게를 홍보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블로그 글을 어떻게 쓰셔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아구찜집의 사진들을 넣으면 아구찜집을 홍보하는 블로그 글까지 생성해주는 글까지 네이버 AI 라이드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투명성이라든가 데이터,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계시네요. 소상공인분들이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 문제를 왜 AI로 해결하기로 하셨는지 리틀송뮤직 대표님과 와들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리틀송뮤직 이승우 이사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2009년부터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배경음악과 효과음 그리고 다양한 음악들을 연구하고 제작하여 납품해 왔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는 자체 제작한 약 3만 곡의 음악을 모아서 한국적인 배경음악을 제공하는 BGM 팩토리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저희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기존 콘텐츠 창작자들에게 한국적인 음악을 제공하고 저작권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BGM 팩토리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콘텐츠에 어울리는 저작권 걱정 없는 배경음악을 제공하고자 했고, 매장에서도 틀어놓을 수 있는 저작권, 공연권료 걱정 없는 배경음악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수요 또한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나 AI 기술을 도입하여 사용자들이 배경음악을 찾는 시간을 절약해주고자 노력했는데요. 이번에 AI 라이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사용자의 검색 의도를 분석하여 적합한 배경음악과 효과음을 추천해 주어 이를 실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LLM 기술을 활용하셔서 배경음악과 효과음을 추천해 주시는 것으로 AI 기술을 활용하셨습니다. 리틀 소뮤직의 서비스 기획안을 처음 봤을 때 정말 LLM으로 뭔가 만들어내기 적합한 서비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비슷하게 와들 역시도 서비스를 챗봇 형태로 고객에게 제품을 큐레이션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드셨는데, 왜 LLM 사용하셨고 어떻게 만드셨는지,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들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이제 네 분의 대표님들과 이제 이사님들 다양한 서비스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커머스 내에서 이제 원하는 상품에 대한 뭐 더 궁금한 내용들이 있거나, 혹은 내가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상품을 찾아야 될지 모를 때 이제 오프라인에선 점원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물어볼 수 있는 대화를 통해서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젠투라는 인공지능 점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와 이제 협업을 하면서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안에 있는 이제 수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애초에 어떤 상품을 입점시킬지도 고민이지만, 이 유저들의 수많은 니즈와 또 이 수많은 상품들을 어떻게 매칭시킬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고, 이것을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검색 엔진만으로 해결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어떤 와인 같은 주류를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 와인의 이름이나 포도 품종 같은 것들은 너무 어렵지만, 내가 오늘 저녁에 먹을 고기랑은 어울리는 것을 찾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이제 사용자의 이런 자연어 니즈, 그리고 상품 설명의 긴 줄글을 매칭시키는 것은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인 LLM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것을 소상공인이 직접 이 자연어 모델들을 학습시키면서 인공지능 모델을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도입하는 것은 또 굉장히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2021년부터 이 쇼핑의 구매 여정이 최적화된 언어 모델들을 만들어 온 것을 네이버 이제 하이퍼클로바 X 기술과 결합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한다면 훨씬 더 이커머스의 구매 여정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번 AI 라이드 프로그램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개인화를 통해서 이렇게 소상공인의 판매 효율을 높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기술이 아직 소상공인에게는 어렵게 느껴지고 생소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이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러면 소상공인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지 궁금합니다. 마이 프랜차이즈 대표님, 혹시 생각과 이것에 대한 마이 프랜차이즈만의 대응 전략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AI 기술이 아무래도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의 가치나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인식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어떤 데이터 기반으로 사업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또 이렇게 수정해 나가는 것이 큰 기업이나 어떤 전문가 집단만의 전유물 같은 느낌이었다면은, 이제는 그 기존에 좀 접근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웠던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소상공인 분들도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본인의 사업 전략을 결정하는 그런 것에 대한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오프라인 창업을 공략하고 있으니까 창업할 때부터 본인의 사업 아이템과 적합한 그런 상권, 그리고 입지 분석을 어떤 유통기업 같은 또는 뭐 프랜차이즈 같은 곳과 못지않게 잘 선정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개인 버전의 그 마이프차 지도 서비스를 이달 말에 이제 공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는 이제 매장 창업 이후에 운영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또 주변 환경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데이터에 기반해 가지고 배달 영업 전략을 조금 수정한다거나 영업 시간 또는 뭐 메뉴 같은 것을 조정하는 그런 식의 어떤 전략을 제안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서비스 확장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정말 쉬워지게 된다면 소상공인 비즈니스도 크게 변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와들 역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와들 대표님의 생각도 궁금하거든요. 네, 앞서 이제 말씀해주신 이런 데이터의 접근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요. 저희도 이제 LLM이 나오면서 쇼핑 분야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변화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기존의 이제 쇼핑몰들이 빅데이터 트렌드에 맞춰서 정말 많은 유저 정보라든지 세션 정보들을 모아왔는데 이를 정작 추천이라든지 콘텐츠에 어떻게 녹여낼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면 이것들을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 LLM들을 활용해서 추천 모델을 만든다라든지 혹은 CRM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여지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정말 소상공인들이 편하게 이 추천 모델이나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쓸 수 있을지에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방안은 이제 이 LLM으로 유저와 직접적인 대화가 가능해지면서 이전에는 좀 확인하기 어려웠던 유저의 구매 의도나 이제 상황들 가령 이 자취를 하고 있는 학생인지 혹은 이제 최근에 이사를 가서 어떤 이런 새로운 물건이 필요한 건지 등 이제 구매를 왜 하는지에 대한 배경 정보도 훨씬 더 많이 얻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많은 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보의 격차가 줄어들고 AI 서비스의 난이도가 쉬워지면서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표님들께서 앞장서서 이렇게 편하고 사용하기 쉬운 서비스 만들어 주시는 것이 기대가 되네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두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네이버에서는 자체적인 LLM 하이퍼클로바 X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 기술을 활용해서 시장 검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AI 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대표님들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먼저 하이퍼클로박스를 활용하여 저희와 시장 검증을 함께한다라는 이 AI 라이드에 왜 참여하셨는지 또 어떤 걸 기대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마이 프랜차이즈 대표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좀 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췄는데 첫 번째는 일단 네이버와 협업하는 스타트업 이런 어떤 꼭지를 저희가 많이 이점으로 가져가려고 했어요. 실제 저희가 5년 전에 첫 창업을 할 때 시드 라운드 투자를 네이버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초창기에 저희가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 영업을 할 때 네이버한테 투자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엄청 큰 신뢰감을 보여주셔가지고 저희가 영업하는데 큰 어떤 힘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분들에게 저희 서비스가 기술력도 갖추고 있고 신뢰감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이제 네이버와 협업하는 관계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게 가장 좀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스타트업으로서 이제 5년차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어떤 매출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는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계속 단기적인 처방하는데 급급하고 좀 조급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AI 기술에 대한 대응 이런 거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여유를 가지고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만한 좀 여유가 없었달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이 AI 라이드라는 프로그램 취지도 저희와 너무나도 잘 맞고 또 이 프로그램의 일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일정에 따라서 어떤 이제 외력에 의해 가지고 이런 추진력을 좀 얻어서 저희가 좀 이루고자 하는 그런 AI 기술 기반의 어떤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 가는데 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실제로 많은 스타트업 분들이 이렇게 우리의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고 싶기 때문에 기업과의 협력을 찾는 경우도 많으시거든요. 리틀송뮤직의 대표님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저희는 하이퍼클로바 X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했습니다. 콘텐츠에 맞는 배경음악을 추천하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고 저희는 장르나 분위기나 태그 등이 많기 때문에 자연어로 검색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이해력이 높은 하이퍼클로바 X가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어의 밝은 분위기는 영어권의 밝은 분위기와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어의 밝음은 분위기나 표정을 의미하는 부분이 강하고 영어권의 브라이트는 색상이나 빛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이퍼클로바 X를 활용한다면 더 적합하고 정밀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저희는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이퍼클로바의 어떻게 보면 한국어 특화 모델에 대한 기술 관심이 높으셨던 것 같아요. 드랩 대표님은 어떤 기대가 좀 있으셨나요? 네. 상업용 콘텐츠를 생성할 때 당연히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텍스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지 생성 회사다 보니까 이미지 생성에는 매우 자신 있는데 텍스트, 특히 LLM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강점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와 함께 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됐고요. 또한 네이버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라는 매우 국내 제1의 커머스 플랫폼을 들고 있다 보니까 거기 유저분들이 저희가 원하는 그 많은 상품들 중에서 본인 상품이 잘 노출되길 바라는 니즈를 가지시는 셀러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렇게 그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세 분의 대표님께서는 이 하이퍼클로바에 대한 기술에 대한 검증, 시장 검증, 그리고 저희와 함께 PR해 나가는 것들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판다랭크 대표님과 와드레 대표님은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기대사항이 어느 정도 충족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판다랭크 대표님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저희 판다랭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오프라인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거든요. 그 중에서도 60대 아구찜 사장님 이런 분들이 블로그 글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GPT를 사용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갑자기 엉뚱한 사자성어를 쓴다던가 갑자기 창궐하다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HCX 그러니까 하이퍼클로바 같은 경우는 네이버 블로그 글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가장 한국인에게 가장 어르신들에게도 익숙한 생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하이퍼클로바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네이버에서 초기 개발을 위해 기술 지원 그리고 크레딧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AI를 개발하시는 서비스들은 다 알겠지만 사실 이게 약간 노동 싸움인 게 가장 많은 테스트 검증을 하고 오류 사항을 줄여가는 게 AI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가장 많은 테스트를 한다는 거는 즉 돈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네이버가 조금의 해결을 해주셔서 저희 같은 스타트업에게는 약간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가 더 혜택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와들 대표님은 혹시 어떠셨어요? 저희는 이제 기존에 조금 규모가 있는 커머스들에게 공급을 많이 해왔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좀 더 범용적이고 더 모두가 쓸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숫자가 훨씬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도 공급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소상공인이 뭐 저희도 어떻게 보면 IT계 소상공인이지만 만나기가 또 쉽지가 않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AI 라이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대했던 것은 네이버의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을 좀 한 번에 좀 짧은 기간 안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고 또 실제로 이제 이번에 저희 리드폼으로 거의 780개 가까운 소상공인들의 니즈들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수집을 할 수 있었고 또 몇 곳은 또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희의 솔루션을 소상공인들에게도 제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엣지를 좀 더 많이 이제 얻는 것을 기대했고 또 실제로 이제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기간이 되었습니다. 네. 실제 도움이 되셨다니까 정말 다행이고 담당자로서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는 이런 기술 지원, 뭐 인프라 지원도 있지만 실제 고객의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 검증 캠페인을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고객을 만나보신 것에 대해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고객과 소통하시면서 서비스에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판다랭크 대표님 답변 가능할까요? 저희는 사실 AI 라이드를 하기 전에 고객과의 심층 면접을 잘 진행하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가 데이터 분석 서비스이다 보니까 데이터는 항상 옳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저희 데이터가 뭐가 잘못됐나요? 라고 물어보기에는 서비스에 약간 명이 서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AI 라이드를 진행하면서 네이버라는 거대 조직과 일하게 되었고, 그래서 네이버와 같이 하다 보니까 심층 면접을 진행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저희가 거절할 수가 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심층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쓴소리를 많이 듣게 되었고, 그 쓴소리가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쓴소리들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서비스에 반영했고, 네이버와 같이 만든 AI와 네이버와 같이 진행한 수정사항들로 인해서 감사하게도 최근 3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까지 들려주셨네요. 리틀송뮤직도 어떤 변화가 좀 많이 생기셨어요? 저희는 이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평소 만나뵙기 어려운 새로운 소상공인과 창작자분들을 만나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일단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저희 내부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사용자 관점에서 더욱 접근해서 생각할 수 있었고요. 기존에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분들이 콘텐츠의 배경음악 편집을 통으로 진행하는데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렸었는데, 이번 테스트 해주신 분들의 평균 시간은 10분에서 20분 내외로 이제 기존에 제작하는 시간보다 훨씬 단축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듣게 되었고, 그래서 이 서비스의 혁신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저희는 계속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 인터뷰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번 프로그램 이후에도 해당 서비스를 계속 고도화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이어서 마이 프랜차이즈 대표님 변화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른 대표님들도 다 이제 사용자분들 만나서 이야기 나눈 부분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는 그 동안에는 제 프랜차이즈 쪽 영역에 계속 집중을 해왔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 또 창업해서 운영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저희도 나름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나눠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금 이제 사업적으로는 프랜차이즈라는 바운더리를 좀 확장해서 일반 개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까지 좀 타겟을 넓혀보려고 계속 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AI 라이드를 통해서 만난 이제 소상공인 분들은 딱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좀 학습했던, 또 주로 만나 뵙고 이해하고 있었던 그 프랜차이즈 점주님들과는 굉장히 다른 특성이 있고, 또 그분들의 니즈를 저희 서비스 중에 어떤 부분들이 만족시킬 수 있는지, 이런 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향후 저희가 좀 확장 전략을 구상하는 데 굉장히 큰 좀 도움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실제 고객을 만나고 우리 프로덕트를 검증해 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스타트업 분들 많이 만나지만 실제 고객을 대상으로 테스트할 기회도 별로 없으시고, 또 기회를 찾더라도 어떻게 인터뷰해야 될지 어려워하시는 경우 많거든요. 하지만 프로덕트를 만들어 가실 때 실제로 최대한 고객을 만나보고 또 인터뷰도 진행해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유저빌리티 테스트 같은 것들을 진행해 본다면 꽤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오픈 이노베이션은 정말 이해관계가 다양하잖아요. 스타트업, 기업이라던가 정부기관, 벤처 캐피털까지 다양한 협력 관계가 있으신데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이 프랜차이즈 대표님께서 대표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박우철 매니저님 발표에서 사실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진행이 되려면은 좀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되는 구조가 좀 흔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국내 스타트업의 좀 전체적인 생태계 성장을 위해서는 이렇게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좀 그런 그 상호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좀 협력적인 태도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처음 시작하는 그 시기부터 명확하고 구체적인 어떤 목적 의식을 공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대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라든지 뭐 기술 활용을 넘어서서 공동 개발 또 시장 진입까지 고려를 하고, 스타트업은 이 협력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앞서 발표에서도 언급해 주셨지만은 그 의사결정 속도라든지 그런 스타트업의 유연한 문화 이런 것과 결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만큼은 좀 스타트업의 속도 또는 그런 그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그런 그 플레이에 대해서 좀 이해를 바탕으로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스타트업도 이제 수많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어떤 거기에서 제시하는 혜택들만을 헌팅하는 마음으로 막 무차별적으로 이제 신청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본인의 사업 단계에 딱 맞는 또는 그 목표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에 딱 맞는 프로그램만 좀 선별적으로 참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또 빠른 실행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양측의 강점이 잘 결합이 돼가지고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 뭐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은 그 마지막 그 과정에서 단기적인 성과 또 숫자로 이렇게 실적을 그 평가하려는 그런 좀 관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딱 거기서 완성하는 데에 좀 머무르게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은 좀 지속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혁신이 좀 지속될 수 있고 참여하는 주체들이 그 좀 이후에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적인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기준도 좀 세워볼 수 있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 성공하기 위해서 기업과 스타트업에서도 조직 문화를 잘 준비하고 또 목표 설정을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 또 기업이나 기관 담당자님들도 계실 텐데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해서 좀 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만들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패널 토의를 좀 마무리해 볼 건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리틀송뮤직 대표님부터 이렇게 순차제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리틀송뮤직은 이름처럼 작은 노래로 세상을 아름답게 채우자라는 목표로 다양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바라보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의 음악에 대한 수요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뜻깊은 경험으로 프로그램을 함께한 네이버 프로젝트 꽃팀과 클라우드팀 그리고 함께 참여한 대표님들 그리고 만나뵌 다양한 소상공인 및 창작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과 함께 서로 돕고 협력하며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장기적으로 해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작은 노래가 세상에 멀리 퍼져나가듯이 음악과 기술로 세상을 아름답게 채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3월에 처음 만나가지고 지금 한 6개월 가량 같이 이렇게 뛰어왔는데요. 그 이번 그 프로젝트의 취지가 소상공인을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좀 헌신적으로 늘 노력하고 계시는 네이버 프로젝트 꽃팀, 또 이제 AI 기술 지원하고 또 이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세심하게 이끌어주신 그 네이버 클라우드 팀, 또 특히 박우철 매니저님, 또 아까 많은 분들이 언급해 주셨던 이제 참여해 주신 소상공인 사용자분들,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다른 대표님들에게도 큰 어떤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몇 번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이야기 나눌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스타트업 하면서 생각하는 것들, 고민하는 지점들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여기 만난 기업 대표님들 함께 또 소중한 인연을 맺을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우리가 사업은 또 계속 잘 해나가야 되니까 오늘 이후에도 계속 좀 서로 응원하고 돕는 관계로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가 Try Everything 스타트업 전시다 보니까 스타트업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간단히 있는데요. 제가 약 10년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시대가 너무너무 빠르게 바뀌고 AI 관련해서는 뭐 하루 뒤에 또 다른 서비스가 생기고 그렇다 보니까 너무 빠른 시대의 변화에 너무 좋은 서비스도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고 서비스는 바뀔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 고객한테 전달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어떤 조직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판다랭크도 처음에는 이커머스를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 서비스로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모두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 만들 땐 그렇지 않았는데 커머스와 인플루언서의 접합점이 점점 시대가 지날수록 짙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변화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트렌드가 또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그 트렌드에 또 맞춰갈 거고 그리고 그 BM도 맞춰서 변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어차피 고객과 시장 그리고 브랜딩 이 3박자를 잘 유지해 나가기 위해 스타트업 분들은 빠른 의사결정 요게 저희 대기업 대비 강점 아니겠습니까? 이거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 참여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냥 사실 사업이라는 게 제가 하고 싶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데 정말 조건과 대가 없이 저희 비전에 공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네이버 클라우드, 네이버의 프로젝트 꽃 담당자분께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이제 저희도 이번 기회를 도둠삼아 빠르게 성장을 해서 저희도 이제 다른 회사에게 오픈 이노베이션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순서가 마지막이 됐는데 이제 마무리하려고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2월 달에 저희 AI 라이드 선발할 때 되게 간절하게 발표했던 그때 기억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AI 라이드 프로그램 같이 하고 또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저희 솔루션 적용시키는데 또 많은 이제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들이 있어 왔는데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저희도 많이 고생했고 또 많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 무대 오른편에 저희의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또 더 많은 이제 네이버와 협업하고 있는 스타트업들 부스가 있고요. 또 오시면 되게 예쁜 티셔츠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들러서 한번 둘러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5분 대표님의 마무리 인사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저희 네이버와 스타트업이 함께 만드는 역시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해보고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측 저희 네이버 기획관에 가시면 5분 대표님들 뵐 수 있고 서비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들리셔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해주신 5분 대표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멋진 세션 이끌어주신 네이버 클라우드 박우철 매니저님 그리고 네이버 협력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다양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AI 라이드를 통해서 진정한 이노베이션, 그 혁신의 의미를 꽃피워주고 계신데요.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늘 응원해주세요. 여기서 이번 세션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와 스타트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세션 종료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